보내주기 와주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와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서구 부의원 서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잡은 이래 가장 떨리니까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몇 분 제 내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의 든든한 버팀목 고모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 시당 노인위원장이시고 고문으로 부임하고 계신 장충식 고모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식 고모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의뢰 노인위원장님이십니다. 김용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당의 든든한 일꾼들, 국회의원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선에 빛나는 장철민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시당이 위치한 중구의 자랑, 박용감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서구의 가장 멋진 국회의원이십니다. 장종태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멋진 허태정 전 시장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시정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두 분의 시의원님 모두 오셨는데요. 먼저 김민숙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유성구에 길을 내고 있는 방진영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5개구의 구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구별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구의 서경순 구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구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중구의 육상래 유수열 김선우 구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서구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전명자, 손도선, 신혜영, 최미자, 강정수, 최지연, 박용준 의원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성구의 김미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크게 뛸 전직 시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천, 남진글, 조성칠, 노보난, 김찬술, 안중기 의원님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덕구 부의원님, 박규서 의원님 키가 작으셔서 안 보였습니다. 대덕구의 박규서 의원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직 부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김창관, 이삼남, 박은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치분권에 힘이 오셔서 우리 중구, 서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가 모두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동구로 제가 안 했나요?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까지 한 팀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장 큰 주인공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8.1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멋진 출마 선언을 해주신 자치분권의 힘, 진짜 국민주권, 진짜 당원주권, 이제는 황명선, 이제 명선, 황명선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의원님, 지금 조금 높게 도착하셨습니다. 김재선 중구청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그럼 귀한 걸음 해주신 황명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자리 하나 비워. 제가 먼저 인사드려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한 말씀씩 주셔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청한 이유는 최고위원 후보 입후보하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또 단독 후보지만 그래도 오히려 경쟁하는 후보가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 17개 시도에 다니면서 우리 당원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경청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선 제 고향 우리 충청권에서 대전에 우리 고문님 또 의원님 그리고 자치공무원 동지 여러분들 또 당원 여러분들한테 신고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본 최고위원 단독 후보로 등록한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우리 국민이 세우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에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 큰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탄핵시키기 위해서 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헌재에서 또 대전 우리 광장에서 함께 배고픈 추위 그러면서도 헌재에서 계속 제때하지 않고 늘려야 됐을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결국 국민과 우리 대전 우리 당원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세웠는데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 사이에 우리 박정현 우리 대전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어때요? 저기 우리 이재명 정부 이제 1개월 채 남짓 조금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잘해요. 아유 정말 TV 볼만 나죠? 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저기 우리 지금 밖에서 외식도 좀 하시라고 직원들하고 저기 삼겹살 이 가게에 가서 소맥을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방송들이 어제 TV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때요? 자랑스럽죠? 벌써 대한민국이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화되고 있어요. 취임하자마자 민생개혁 TF에 이 두 번이나 되는 회의를 하고 1박 3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이 외교 대한민국 국회의원 땅에 추락했죠. 윤석열이가 만나 달라고 해도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세우기위해서 1박 3일로 G7 정상에 캐나다로 날아갔다 오시고 거기서 전 세계 정상들과 함께 만나면서 브라질 룰란가요? 예, 대통령이 살아온 삶에 같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안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TV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하고 민생이 회복하고 이 코스피는 벌써 3천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도 시장도 안정화돼가고 있다는 증거죠. 불과 한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외국의 투자가들이 벌써 몰려들어요. 7조, 8조 정도 지금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경제,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국격도 세우고 여러분 참 기분 좋죠? 네. 근데 국회의원 우리 여기 네 분 계십니다. 우리 박정현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그리고 장종태 의원님, 그리고 우리 허태정 시장님과 우리 중구구청장님 이렇게 함께 계신데요. 국회의원님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쇄도합니다. 요즘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뭔지 아십니까? 약사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약국 문 닫겠다고. 그 전까지는 소화가 안 돼서 약국에 줄을 섰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줄 서는 사람이 없어지고 소화제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약국 문 닫을 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세우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세웠지만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곳곳에서 특히 국민의힘 보면 지금 언더 찐윤이 결국은 사람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안철수나 이렇게 세웠다가 계속 바꾸잖아요.
결국은 이 위법 부당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당론으로 입장도 정리를 못 하고 그리고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그리고 전 원내대표였던 누구죠? 아니요, 예, 권성동도 그렇고 쌍권총 쌍권도 있지만 이게 관저에서 공수처나 복수를 해서 체포를 할 때 거기에서 반대하고 저기 막아내고 했던 이런 이 자체가 결국은 내란 공범들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란이 종식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이재명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확실한 내란 종식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내란을 종식하는데 그것도 종식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종식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봤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정치검찰이 우리 당을 침탈하고 우리가 뽑은 당대표를 성남에서 성남 FC부터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대북송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논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장들의 정책적 판단이에요. 오히려 성남 FC 같은 경우는 구단을 운영하려면 이건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시비 갖고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요.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의 관내 기업들이 홍보비가 다 책정돼 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대행해주고 그러면은 100억을 11을 낼 걸 50억으로 줄이면 50억 갖고 청년 배당도 하고 지역화폐도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거꾸로 압력이나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말 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한 이 TF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김성태가 대북송금에 결국은 본인이 진술하고 나와가지고 진술하니까 허위 진술하니까 나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했던 공범이 있어요. 배상윤이라고 NH 회장입니다. 지금 해외에 도피되어 있는데 그분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유 북한에 자기네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의 주식이나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사업하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자기네들이 몰래 북한에 돈을 주는데 왜 경기도나 이재명한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다 조작 기소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그 가장 개혁을 해야 될 주체 대상이 누구냐면 정치검찰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치검찰. 검찰청 폐지해야 되겠죠? 예, 수사권과 공소처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 길에 제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것도 속도감 있게. 두 번째, 우리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찰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가 있는데 우리 법원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 그래도 정의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 그래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주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탈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렇죠? 네.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 법관 전원 회부처에 회부한 다음에 9일 만에 유죄로 다시 고법에다가 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선거 기간 동안 우리 당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 야 우리 후보를 제거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때 굉장히 불안했죠. 그렇죠? 우리가 믿었던 사법부, 대법원 이제 국민들의 이 분노 그래서 사법개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법관도 30명 정도로 증원을 시키고 그리고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 30으로 끝날 게 아니라 헌재까지 할 수 있도록 사심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법개혁이 굉장히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법개혁도 제가 이번에 당 지도부에 가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 종식하고 개혁의 선봉에 서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란 종식하고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1기 2기 시절에 결국은 우리 당원 주권을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당원들 손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도 뽑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압승을 했고, 그런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 비례대표 선출도 그렇고 기초위원 선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당원 투표로 이제 당원 주권을 좀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당대표 시절에 대표님이 대통령님께서 당대표 시절에 지난해 10월 달에 저한테 지방자치 혁신기획단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제도, 당원 주권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라 라는 명을 받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지도부에 가게 되면 우리 당원 주권, 당의 주인인 우리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수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또 하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은 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왔던 동지분들입니다. 우리 당원분들이시고, 결국 자치분권을 통한 또 균형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치와 분권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고 안전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이런 지방자치법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했고, 과거에 지방의학 일괄법도 했고, 그리고 재정분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와서 문재인 정부 때 8대1을 7.5대 2.5까지 만들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민주당, 우리 국민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박수 좀.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통한 결국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수혜받고 어려운, 그리고 카드론을 쓰거나 정말 이제 힘들어서 사채까지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빚을 못 갚습니다.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세모녀가 운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죠. 이게 국가나 정부의 역할, 우리 민주당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우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기본사회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건강한 공동체, 행복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기본사회로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다들 과거에 이렇게 좀 얼굴이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보니까 특별한 이렇게 갑자기 눈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건양대에서, 제가 건양대, 우리 논산에 관내 건양대가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 김한수 교수님이라고 있다가 예제대 부총장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오셨네요. 인사드리세요. 인사. 우리 대전대 김한수 부총장님이시다. 건양대에서 교수하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셨는데,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님께서 논산 샘플 요양원에 계셔요. 저희 어머님도 과거 제가 시장 시절에 운명하셨는데 샘플 요양원에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시장 아침에 출근할 때 늘 들렸다가 어머니 뵙고 시청에 출근하고 했는데, 가면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장모님이
그냥 이게 휠체어에 계셔요. 그런데 눈을 꼭 감고 있어요. 뜨지를 못하셔요. 그런데 귀로는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하고 사위예요. 사위죠. 사위. 그리고 딸 김정숙 여사님의 여동생 효은영 그리고 사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줬는지 사위가 와서 어머니 그냥 산책시키고들 우리 김한수 우리 배재대 부총장님 이렇게 오늘 좋았다고 이렇게 응원하러 왔어요? 특별하게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출마하게 된 것은 그 김민석 국무총리의 보궐로 이루어지는 그 최고위원 한 자리죠. 당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해왔던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요구도 있었고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첫 출발하는데 최고위원 보궐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성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라. 이런 아주 요청들이 강했고요. 특히 우리 충청권,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충대세라고 있어요. 충청이 대세다. 그래가지고 충대세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는데 저희 우리 모임에서도 충청권을 대표해서 꼭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거 치르려고 하면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가고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거둘게 우리가 후원금 낼게 맞죠? 그래서 돈 단위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문자 한번 보내면 들어가잖아요. 아유 얼마나 단독대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춘대세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요구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자치분권 우리 민주지도자 우리 KDLC에서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국회 대회의실에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꼭 나가라고 또 강력하게 또 추대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응답하는 게 제 놀이죠.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요즘에 지금 당대표 선거가 아주 빡세죠. 그래도 우리는 또 끝나면은 원팀이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뜻을 모아야 되고 다행히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은 아유 단독돼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이번에 과거에는 제가 시장 시절에 자치분권 우리 후보도 여의도 국회 당 지도부에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꼭 한 명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 앞전에 박우석 부총장이 나갔는데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대를 했어요. 떨어질 줄 알지만 자치분권 그 당시에 우리 당원분들 이렇게 만나면 아이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지역에서 일이나 하지 뭘 저기 여의도 그 중앙무대에 가서 거기 그 앉아가지고 저기 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2010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2006년도에 떨어지고 저도 2006년도에 제 고향 논산에 당의 분을 받고 와서 다 전사했어요. 다 떨어지고 4년 후에 2010년도에 이제 시장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낙방 동기, 당선 동기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스럽게 아주 지방 정부를 잘 운영해서 정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주말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방정부협의회, 평생학습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서 좋은 정책은 전국에 확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지역화폐 만들어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지역화폐 만들고 그 대표적으로 박정현 전 부총장님께서도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아주 잘했죠. 전국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논산에 지역화폐 됐고 청년배당도 하고 그리고 논산에 24시간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나 그리고 글로벌 해외연수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것들이 서로 좋은 정책들이 전국에 이렇게 확산하면서 저희들은 유능하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함께 만났던 동지였죠. 그래서 자치분권 동지 성남에서 시작해서 당대표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에 자치분권이 더욱더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강화되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패자가 되지 않고 이제 기초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희망과 행복을 나누고 꿈꿀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혼자 안 떠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저께 후보 등록하고 또 단독 후보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대전의 동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희망과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민국을 이룰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몇 분께 청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의 시당위원장이신 박정현 시당위원장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청해도 될까요, 후보님? 예. 우리 전 최고위원님이셔요. 네. 저기 최고위원 저기 시당위원장님. 네. 저기 그 선거에 중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선거의 중립 때문에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단독하고 나서 뭐 중립이고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쭉 황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분권, 자치분권 세력이 중앙에 특히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지역 출신이 아무도 없죠. 네, 지역 출신이 민영배 의원이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아무도 없는데 마침 김민석 총리께서 나가주시는 바람에 우리 황명선 최고 후보에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명직 최고였지만 우리 지명직 최고였지만 후배 최고위원으로 제가 잘 모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자치분권 안 될까요? 자치분권 세력 중에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 지금은 국회의원 대표님 2021년에 선거에서 그분만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만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데도 꿋꿋하게 출마해서 자치분권 세력의 결집력을 높여준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이 될 겁니다. 그죠? 네. 7개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자치분권 세력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함께해줄 박정현 시당위원장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철민 국회의원님께 응원 메시지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명선 고 최고위원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큰일 났어요. 우리 대전 약사님들 어떻게 안 그래도 약사님들 민원이 많으신데 우리 황명선 고 최고위원님 최고위원 되시면 우리 대전 약사님들은 더 장사 안 되겠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말씀들 주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꿈꿔왔었던 이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정상화 다시 이 큰 도약들. 정말 우리 사실 충청도가 넓어가지고 우리 23개 지역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논산, 계룡, 금산만큼 대전에 딱 붙어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지역구 붙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 저희가 사실 붙어있어요, 금산하고. 근데 거의 약간 곧 최고위원님이긴 하지만 거의 준 대전 사실은 국회의원이시기도 하니까 정말 우리 대전이 저는 최고위원 우리 지도부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또 이렇게
앞으로 정말 우리 당 집권 여당 1년 차의 지도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 저는 근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정말 좀 아쉬움은 있어요. 1년 좀 짧지 않아요? 1년 좀 짧지 않아요? 한 3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박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뭐 되겠지 뭐 반대가 엄청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1년간 돕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당의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정말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는 우리 홍현성 형님 완전 식구잖아요. 다 우리 아시잖아. 근데 정말로 지도부에서 우리 당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응원하고 그렇게 힘 모아줘야 그러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당원 동지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황명선 최고 정말 저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말로 똑바로 하고 있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고 그렇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그렇게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 되셨죠? 네. 저는 정말 이번에 우리 단독 후보가 되신 게 너무나 기뻐요. 이게 그냥 혼자 나오셔서 단독 후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 나오니까 단독 후보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지금 당 의원 한두 명이 아니잖아. 우리 모두가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훌륭한 저 포함해서 훌륭한 우리 동지들이 황명선 의원이 돼야 돼. 그렇게 정말로 큰 전당대회 물론 보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혼자 나온 거 보셨어요? 근데 이게 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고 있어요. 모두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단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독이 이게 그냥 우리끼리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의미 있고 그만큼 큰 사명과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대신해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앞으로 1년간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3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저고 또 충청도 사실 일이 우리 함께 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큰 미래에 더 힘내시라고 큰 박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명선 화이팅! 화이팅! 충청이 힘을 모아 더 큰 정치인으로 황명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종태 국회의원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하면서 본인의 각오 또 앞으로 해야 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 불법 12.3 비상계엄에서 6.3 대선까지 그 6개월 기간 정말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황명선 우리 의원의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입성해야 될 꼭 필요성 왜 황명선인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대통령님의 이재명 대통령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눈빛만 봐도 대통령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신 거라를 알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황명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결국 어려운 시기에 사무부총장을 역임하시면서
정말 총선, 대선 승리로 이끌어냈던 중심 역할을 했던 우리 황명선 의원님 반드시 이번에 최고위 우리 당 지도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저도 거기에 그때 부회장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 이양 일괄법을 통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일, 그리고 재정분권 1차, 2차를 통해서 8대2의 구조를 7.5 대 2.5 체제로 바꿨던 그 주역이 바로 우리 황명선 우리 의원이십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안을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그 안을 다듬어서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던 주역이 바로 우리 황명선 우리 의원 최고위원 후보이십니다. 저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길입니다. 너무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앙정부나 국회에 입성한 자치분권의 이 세력들이 그 자치분권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효능감 있게 앞장서서 해 주실 후보가 저는 황명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이재명 대표님과 대통령님과 호흡을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 과제 빈틈없이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황명선 우리 최고위에 진입하면 해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에서 우리가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황명선 우리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지도부로 보낼 때 그 일들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황명선 화이팅을 좀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황명선 화이팅!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박용갑 의원님께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용계비라고 했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대전 중계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용계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부르려면 용계비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그 말씀 하시는데 야 진짜 이 곳곳 속속이 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어르신들이 용계비 하는데 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 대전 중구에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또 국민의힘도 있고 박용계비 당이 하는 게 또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표를 제가 한 10% 이상을 제가 이렇게 먹으니까 여기서 저희는 당선이 된 거죠. 사실 우리 황명선 우리 최고위원 후보는 조그맣게 최고위원 후보님께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저도
나갈까도 생각했었어요. 경선에서 좀 내길까. 그런데 참 훌륭하시죠. 그 각종 전국의 보궐선거 다 다니면서 야전사령관 노릇을 다 하셨어요. 진짜 얼굴 한번 붉히시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황명선 우리 최고위원님하고 중구청장하고 논산시장 할 때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제 고향이 논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친형제처럼 가깝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자치분권 세력에서 꼭 최고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야전사령관 같은 분이 최고위에 들어가셔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위원 뭐 그렇진 않겠지만 툭툭 정부에서 일하는 일 툭툭 그냥 들이받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잘 조율할 분이 바로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세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다 그렇게 딱 살갑게 하니까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후보니까 누가 감히 그럼 황명선 나와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그냥 돌아요. 우리 대표 지금 후보 두 분 나오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자치분권 지도자회의 그때 그 현장에 우리 박진영 시상위원장 계시고 다 계셨지만 제가 그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딱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황명선이가 대표 나와서 우리 떨릴 뻔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열광적인 그 환호 때문에 그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사실 지역의 전국의 우리 당직자 당원 여러분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아까 자치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딱 인식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뭘 남겼나? 지방자치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하셨나? 노무현 대통령 돈 없는 사람들 정치할 수 있게끔 선거 공영제를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사실 공공기관 이전에 하셨었죠. 문재인 대통령 뭐 하셨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려면 재정분권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8대2에서 7.5대 2.5로 문재인 대통령 때 물론 코로나도 잘 극복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셔야 되냐? 국토균형 발전. 진짜 수도권의 1급 체제인 50% 51%가 다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1급 체제인 이런 지방 국토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공공기관 이착과 더불어서 기업과 학교가 같이 와야 된다. 진정한 세종의 행정수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뭐 부산은 해양도시, 해양수도 그리고 지금 새만금 저렇게 넓은 땅 해놨죠. 빨리 기업하고 대학들이 내려가서 거기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돼가는 이 지방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국회 분원, 국회에서 딱 빨리 말씀을 공약으로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바로 뒷받침해 줄 세력이 바로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방 국토균형 발전하는 거 별로 그래서 탐탁하지는 않아요. 다 그냥 수도권에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방자치를 했던 단체장 출신들은 이 나라가 진짜 진정한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려면 지방권이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국토가 균형 발전이 돼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최고위원 되시면 아마 더 바쁘게 지방자치는 더 발전할 겁니다. 네. 우리 황명선 파이팅 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 파이팅! 우리들의 진짜 최고위원 황명선 후보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
축사보다도 저기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경청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우리 이 구청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도 주시면서 저한테 또 당부도 이런 것도 좀 해라, 뭐 이런 것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까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제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2분 정도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시장님. 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말씀 듣고 그러면은 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함께 동지로서 동행했던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 황명선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좋겠죠? 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충청권에서 지도부에 도전하는 우리 정치인입니다. 충청권의 대변자로서 역할도 훌륭히 해낼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중구청장 김재설입니다. 우리 황 의원님이 중구하고 노산하고 자매결연 우리 박용갑 의원 때 자매결연 맺어서 늘 우리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함께 또 응원하고 협력하는 마음 보내드리고요. 뭔가 바라는 바도 얘기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진짜 지방자치를 제대로 회복하는 데서 그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주고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황명선 의원이라고 믿고요.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 제도상 신분의 권능과 특방양시 내에 자치구의 권능이 너무 편차가 크고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약이 너무 커서 그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필요한 거죠. 네. 네. 마이크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에 당천본 공동당장을 맡았었던 강경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기 단천본 활동을 끝나고 이제 대선 회장식 하기 전에 제가 대전시장 박정현 위원장님께 제안했던 것이 일반 당원들이 시당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위원회가 이제 저기 당원 참여 가칭으로요. 가칭으로 당원 참여 위원회를 만들려면 상설이 안 되고 특별위원회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시장위원장이 임기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리고 그리고 이게 활동 시작하는데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과연 그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저희한테 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분들 말씀 듣고 한 3분씩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답변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주시죠. 예, 마이크 주세요. 네. 네네네, 괜찮습니다. 되네요. 공약 중에 당원 주권은 사실 완성이 이제 공약이라고 하셨는데 당원 주권이라는 게 당연히 넓혀줘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당원들이
정확하게 민주당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당원들의 이제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유튜브를 이용해서 정책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어쨌든 유튜버도 그것이 꼭 민주당의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각각의 유튜버들의 사정과 그들의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인맥들로 인해서 변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자체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확장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이 있고 이제 부탁은 저희가 이제 대선 기간 전부터 했던 이제 불파기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의원분들이 나오시고 초선 네. 의원들도 나오다 보니까 훨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나 유튜버를 통해서 오해됐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되신다면 이제 그 부분도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박수 쳐주세요. 네. 그 뒤에 뭐만 혹시 바쁘신 분들은 예,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예. 대전 서구에 살고 있는 민주당 강력한 지지자 허영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금 정책을 보고 정말 새로운 세종이 나타났다 이런 느낌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늘 열렬히 지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최선을 다하시는 지도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지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실패했던 가장 원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예. 당시 국토부 장관 김현미를 비롯해서 정책실장 이분들이 정책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민주당 정부의 지지율이 뺏겨서 결국은 정권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도 당직자에서 나왔는데 국토 관리나 국토 전문가가 아닌 거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배려를 해주시고 어쨌든 서울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그런 심도 있게 조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물론 금융 정책 이번도 성공을 했지만은 핵심은 실거주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주고 지방에서 똑똑한 서울, 강남 한 채를 찾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민주당 정부가 한번 쓰라리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쓰라리게 3년 동안 윤석열이한테 윤통한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상기를 해서 부동산 정책 앞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제일 우선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정말 진정으로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우리 당원께서는 이 당원들의 이제 참여, 뭐 같이 당원 참여위원회 이런 형태로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뭐 전국위원회, 뭐 아니면 비상설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중앙당도 그렇고 시도당도 그렇고 또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우리 당원님께서 주신 것은 당원 참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달라는 이야기신가요? 당원이 수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위원회 참여 안 된 분들도 당원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 시도당이랑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네요. 다만 그 당원 당규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또 다시 이 시도당 위원장님이 선출이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새로 구성되는 게 보통 이제 그런 임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당원 참여위원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당 지도부에 가면 이 부분도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시도당 협의회가 있어요.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우리 각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이 시당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위원회 공간 굉장히 좋네요. 그 함께 좀 논의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원 주권 완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뭐 과거에 22대 총선 때 우리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죠. 과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고 싶어요. 지도부에 가면 저한테 대표님께서 그럼 선거와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 이 제도 개혁을 좀 만들어라라고 해서 저한테 지방자치 혁신기획단장이라는 이런 직함을 주고 지금까지 이제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지금은 우리 선출할 때 투표 권한만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토론과 공천이나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 천원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상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의 시스템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당에 오면 당원이 되면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부심도 갖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의 강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자발적 당원도 있지만 우리 선거인단 형태로 해서 참여하게 된 당원들도 많을 텐데, 우리 당에 저는 그래서 지도부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 연수, 이 기능을 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여성이, 그리고 이 밖에 계셨던 분들도 나도 좀 직접적인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황명선이를 찾아가야 되나? 박정현 의원님을 찾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 뭐 힘 있는 아니면 위에 지도부를 찾아가서 자기 정치하는 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런 관문을 통해서 지역에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영입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기본적으로 당원이 되면 민주당의 기본 강령, 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고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통한 왜 기본사회로 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민주당이 만든다. 이렇게 딱 우리한테는 이렇게 사람 중심의 공동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당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들이 열려 있어야죠. 그러기 위한 연수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최고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제 꿈이 민주당 정치학교 교장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현장에서 12년 동안 경험했던 이런 다양한 정책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민주당의 젊은 청년부터 이렇게 와서 학습과 연수를 통해서 계속 성장시켜야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현직 뿔뿔이 자치분권 동료들이 많이 계신데, 결국 우리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또 지역에서 의원님을 하는 간에 어떻게 보면 가끔씩 왜 생뚱맞게 저런 조례를 냈지? 저 왜 시장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저런 정책을 하지? 저러면은 차별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런 게 많은 데가 어디예요? 국힘이에요. 국힘. 그래도 우리는 가치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당원 주권 장당이 되기 위해서는 연선을 통한 교육과 학습,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본적으로 이수한 분들이 성장해서 100년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또 출전할 때 기회가 보장되는, 그래야 유능한 의원님, 유능한 우리 단시장님, 시장원수 구청장님들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좀 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아까 불팍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불팍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보통 나와서 같이 하는데 가짜가 없죠. 여기는 있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또 가짜 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도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델리민주가 있지만 불팍이 더 핫해요. 그죠? 지금 델리민주는 우리 민주당의 유튜브인데 그것은 운영을 하고, 불팍처럼 이렇게 우리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 그리고
여러 미디어가 있지만 워낙 유튜버라든가 그것은 상업적 또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왜곡된 부분들도 많아서 서로 입장들이 틀린데 우리 민주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불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가치 좋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은 뭐 우리 당원님께 주신 것은 우리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재명 정부 우리가 세웠는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잘해야 된다. 여기에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금융도 있고 이번에도 막 갑자기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규제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시장에 순간적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적 이 시기가 또 중요하고 몇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면 사람들이 다 대응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아무튼 주신 말씀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주실 의견 있으시면 네. 저는 대전 중구에 사는 열렬한 지지자 조설익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제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대법관을 30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법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다 있는데 민법, 형법, 그리고 이제 가정법,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군사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관을 다 각각으로 쪼개면 그러면 그 한 법원에 뭐 5명이든 6명이든 이렇게 되면 설득이 엄청나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0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문성도 없는 대법관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으로 3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가 아마 5시 40분에 또 서울로 가는 또 이 기차 여기 사대전역이 있어서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유 오늘 뜨겁네요. 더 많은 분들 말씀 듣고 싶은데 제 핸드폰은 6304-2946 6304-2946 황명선 TV 꼭 눌러주시고 페이스북에다가 메신저에다가 여러분들의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입법 로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같은 동감일 거예요. 감형 없는 그리고 사면 복권 없는 내란 수괴와 외환범에 대한 그 감형 없는 사면 없는 내란 특별법. 여기 저기 박정현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장종태 의원님 다 공동 발의했어요. 저도 그렇고. 사면 시키지 말라고. 시원해지죠?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대표 발의는 박찬대 의원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우리 대전에 있는 의원님들 저도 그렇고 함께 공동 발의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헌법을 지키자. 대통령의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윤석열처럼 내락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사면을 시키지 말자. 맞습니까? 네. 그런 정당한테는 국고지원금,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말자. 끊어버리자.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란 특별법은 내란을 못 일으키게
막는 법이에요. 헌법을 지켜내는 법이에요. 저희가 앞장서서 꼭 지켜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저기 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100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약간 뭐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14명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국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밀려서 한 30명 정도, 이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의원님들이 이런 정도는 우리 해야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누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서로 본인들끼리 짬짬해가지고 본인들이 최종 법원이라고 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이런 이 불법 부당한 이런 이제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소수 몇 사람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한 30명 정도 증언을 하고요. 주신 말씀은 또 각 특화돼서 하는 이 전문성의 영역을 대법관들이 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사법개혁 안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와서 또 이렇게 경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주 오세요. 자, 우리 고모님, 의원님, 우리 자치공무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전 우리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아주 큰 격려와 받고 갑니다. 또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제가 이 후보자 띄고 지도부에 가게 되면 우리 당원을 더 존중하고 또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뒷받침. 또 하나, 내년에 지방선거 우리 민주당이 압승해야 합니다. 압승해야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계속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부터 시작해서 전국 17개 시도인데 제가 선거 전문가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표님 시절에 영광 재보궐선거, 담양 재보궐, 거제, 아산, 뭐 강화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이제 조직부총장이다 보니까 재보궐 지원단장이라고 임명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럼 제가 한 달 살기를 가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여기 지원 업무도 해주셨잖아요. 그거 제가 짰어요. 그때 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야전사령관이라는 이런 대표님께서 별명까지 지어주셨는데,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 돼서 내년에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 사진만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곧 최고위원